그러고도 잘했다고. 자, 마스크를 쓴 수상한 남성 보이시죠?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의 모습입니다. 결국 저 남성은 구속이 됐습니다. 사건 당시 목격자의 발언과 그리고 경찰 관계자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빨리 오라고 그때 난리가 나서. 근데 이미 내가 왔을 때는 바닥에서 피가 고여있고 사람은 없었어. 어제 만났나 봐요, 거기서. 본인이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이렇게 범행을 한 거죠. 자, 구달 변호사님, 이 남성이 여성을,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이유가 뭡니까? 원래부터 가정폭력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해서 아내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항상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누구와의 관계를 평생 동안 접근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상황을 봐서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해라.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기간 제한을 두는데 이 사안에선 연장이 되지 않았고 아하. 기간 제한이 끝나니까 이 남성은 다시 이제 아내한테 찾아갔는데 네. 집에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아. 당연히 이제 가정폭력을 당했었고 접근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비밀번호를 그렇죠. 바꿔놨잖아요. 혹시 찾아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냥 기분이 나쁘다라는 이유로 기다렸다가 그런 이제 살해 행위를 한 것입니다. 아니,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화가 난다고 아내를 살해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게다가 구속 이후에 네. 사실 또 영장 실질 심사를 하러 가는 도중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참 국민들의 공분을 낳게 됐는데요. 네. 잘못했다라는 말을도 모자를 판국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내분께 할 말 없냐라고 했더니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하고요. 특히 접근 금지가 끝난 뒤에 아내를 찾아간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니 접근 금지 끝났는데 내가 내 집에 가지 어디 가냐 이렇게 반문을 하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숨진 아내뿐만 아니라 남은 가족에 대해서도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잘못을 하지 않았다? 나 그걸 넘어서서 날 잘했다? 이게 무슨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렇게 가정폭력에 장기간 노출된 아내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무서워서 이혼 소송조차도 엄두를 못 내세요. 왜냐하면 이혼 소송 기간 중에도 찾아와서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차마 이혼 소송까지도 결심을 하기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런데 이 남성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접근 금지가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도요. 여러 차례 이 아내의 집에 방문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고가 됐었던 범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때문에 사건 당일에도 원래 이 아내분이 경찰서를 방문해서 네. 이 스마트워치를 추가적으로 지급을 해달라. 또 내 주거지 인근에 CCTV를 좀 설치해주고 내 주거지 인근에 순찰을 좀 강화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려고 방문을 예정한 날이었는데 네. 그날 이러한 이 피해를 입게 되면서 끝내 이 여성 경찰서에 방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접근 금지 명령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어떤 문제점도 제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법적으로 이러한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남성에 대해서 접근 금지 명령의 기간 6개월이 네. 명령이 발령이 됐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최장기한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짧다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 몇 가지 다른 나라의 예시를 좀 살펴보면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가정폭력 범행에 대해서 의무체포 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무체포. 네,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현장에서 경찰이 무조건 가해자를 의무적으로 체포를 해야 되고요. 접근 금지 위반 시에는 문자나 전화 등 사소한 이런 접촉조차도 차단을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철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네. 영국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체포 우선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국의 판사들은 필요한 경우에 영구적으로 접근 금지를 명할 수 있어서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네. 호주에서는 심지어 GPS 위치 추적 장치를 이 가해자에게 부착시킨 다음에 전자 감시까지 수사당국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정폭력을 집안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네. 강력범죄의 씨앗이다라고 보고 철저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이 사건을 계기로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